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중나선의 중국 역사, 과정 중심의 문화와 결과 중심의 문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정치 속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수단이 정당해야 목적도 정당해집니다. 공산주의는 반대로 수단은 어떻더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습니까? 민주주의에서는 그 가는 방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과정 중심의 문화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중국의 역사를 분석했던 유명한 사학자 진순신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왜냐하면 진순신 선생님은 일본에서 제1사학자로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을 비교했죠. 근데 사실 일본과 한국도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아시아에서 문명을 이뤘던 나라, 유일하게 중국이 있죠. 그리고 이 중국의 문명은 다른 인더스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것들과도 굉장히 다릅니다. 또 서방의 민주주의, 그러한 문명과도 또 다르죠. 중국이 자기네 황하 문명을 이루어갈 때에 어떠한 모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쫓아갈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미지의 길을 개척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가 모여서 협의하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면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앞장서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제거하고 또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끌고 가는 이러한 과정 중심의 문화이다. 반면에 한번 이렇게 이정표가 세워졌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은 중국이 걸어갔던 길을 그냥 쫓아만 가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정표를 세운다기보다는 세워진 이정표를 쫓아가면 된다. 즉 결과만 보고 쫓아가면 된다라는 결과 중심의 사상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순신 선생의 그 이론을 보면서 상당히 무릎을 쳤습니다. 아, 맞다.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도 또 우리 일반 말 속에서도 항상 결과를 중시하는 우리의 습성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과정 중심의 문화인데 지금 왜 결과 중심의 그러한 문화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역대적으로 볼 때에 결과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에 와서 저희는 과정 중심의 문화로 바뀌고 있었죠. 최근에 와서 그 경향이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근세에 와서 결과 중심의 문화보다는 과정 중심의 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됐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역사의 두 축 중에 하나가 칼, 하나는 붓이었습니다. 즉 무와 문, 문과 무 이렇게 두 가닥이 중국의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문이 승했던 시대에는 항상 과정 중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춘추 시대가 그랬습니다. 춘추 시대에는 백화제방이라고 그랬죠.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고 이 나라 저 나라가 그러한 사상을 실험해보는 그런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무의 시대, 즉 전국 시대로 들어가면 전국 칠홍이라고 이미 그 자리가 잡히면서 물론 그 당시에도 여전히 협의를 중시하는 그 문화의 습성이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전국 시대에만 들어가면 벌써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통일 왕조를 이루었을 때는 주로 과정 중심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주의 권한이 국가를 처음 세울 때는 강했지만 2대 군주, 3대 군주로 가면서 신하들의 권한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군경론, 무군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종도, 불종군 이런 사상까지 나오죠. 즉 천하의 도리를 따라야지 군주를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까지 나오는 것은 보통 왕조의 초기가 아니라 왕조의 중간 시기 또 말기에 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통일왕조 시대에는 과정 중심의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군주를 들라고 그러면 첫째는 당태종을 들 수 있습니다. 당태종의 그 치세를 기록했던 정관 정유에 보면 당태종은 한 번도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신하들과 비록 다툴지라도 협의를 통해서 항상 정책을 결정해 갔습니다. 또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체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현대적인 그런 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송태조도 그랬습니다. 조광윤도 비록 칼을 통해서 집권했지만 그의 정치는 유명한 문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의견을 살피는 정치를 이루어냈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까지는 못 갔지만 민본 정치를 실행했던 그런 군주입니다. 반면에 같은 통일왕조였지만 강력하게 군권을 휘둘렀던 진시황과 한무제 때에는 결과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이들은 협의고 뭐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야 됐습니다. 마치 공산주의 사회,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것과 똑같죠? 같은 군주 시스템이었지만 이렇게 과정 중심이냐 결과 중심이냐에 따라서 중국의 역사의 흐름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동진이 무너지고 5호 16국 시대 그리고 5호 16국 시대와 위진 남북조 시대는 서로 겹칩니다만은 그 시대에는 칼이 승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이 무너지고 나서 약 70여 년에 혼란이 오는데 그때가 5대 19국 시대죠. 그 5대 19국 시대도 역시 칼이 승하했던 시대여서 결과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이상할 것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결과를 중시하는데 어떻게 지금 민주주의가 돼 있고 중국은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결과를 그렇게 따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전제 왕조 시대 때 민본주의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공산화가 되면서 결과 중심의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화 대혁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사학자나 정치가들은 문화 대혁명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자기 멋대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 백성들의 봉건 잔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중국인의 사상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문화 대혁명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고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사 저는 그 말에도 찬성하지 않지만 설사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약 1,500만 명의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즉 참혹한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건 민주주의일 수도 없고 그건 독재 아니면 전체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릅니다. 실제로 결과 중심의 문화로 계속 내려왔지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의회에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들여옴으로써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 됐고 결국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과정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결과 중심의 문화가 여전히 지금도 지배하고 있고 또 많은 정치가들이나 학자들 머릿속에는 항상 그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어떤 수단이 동원돼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가 지금도 너무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이루어왔던 두 축은 하나는 문물 중심으로 하는 과정 중심의 역사, 하나는 무를 중심으로 하는 결과 중심의 역사, 하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신하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펴갔던 군주가 있는가 하면, 한편은 백성과 신하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었을 뿐인 그런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봉건 군주제도이지만 그 속 내용을 들춰보면 이렇게 과정 중심과 결과 중심으로 중국의 역사가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 역사를 이뤘던 두 축, 과정 중심과 결과 중심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